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은 높지만 가난한 선비 이도연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선량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채연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늘 감탄하곤 했지요. 저 부부는 참으로 다복해 보이는구나. 가난 속에서도 항상 서로를 아끼니 이보다 더한 부부의 정이 어디 있겠는가? 채연은 아침마다 직접 남편의 옷을 다듬고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짓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늘 남편을 존경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깊은 어느 밤 이도연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그저 참고 있는 것일 뿐 아닐까? 그는 그동안 아내가 가난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아내가 변함없이 자신을 아끼고 존경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혹은 체면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곁에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데 내 곁에 있을 리가 있나? 그는 눈을 감았어요. 어느 날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었어. 논과 밭도 모두 빚으로 넘어갔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요. 채연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도연은 일부러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믿었던 벗이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그자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밭일을 나가면 되겠군요. 논이 없어도 마을 부잣댁에 가서 품을 팔면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도연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낙심할 텐데. 이도연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모든 걸 잃었다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니. 하지만 그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야. 더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한다면 진짜로 이제 나를 떠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이도연은 아내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 꼴로 차마 마을에서 살 수 없소. 나는 떠돌이가 되어 유랑 생활을 하려 하오. 더 이상 나 같은 남편을 두고 있지 마시오. 부디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으시오. 이 말을 듣자 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지금까지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떠난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도연은 속으로 당황했어요. 이러면 내가 떠나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계략을 밀고 나갔어요. 나는 정말로 떠날 것이요.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것이요. 채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도연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채연이 조용히 다가와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어요.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당황한 남편이 물었어요. 이게 무엇이요?
그것은 그녀가 몰래 모아두었던 은전 몇 입이었어요. 어디를 떠나든 밥 한 끼는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날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나는 떠나야 한다. 아내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어요. 그렇게 그는 결국 집을 떠나고 말았지요. 선비 이도연이 떠난 후 집안에는 적막이 감돌았어요. 채연은 마당을 쓸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피어올랐지요. 정말 떠나버린 건가? 설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다짐한 채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도연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집은 대체 무슨 일이래? 남편이 사라졌다는데 저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나 보군? 혹시 남편을 내쫓은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문이 커져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채연을 비난했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남편이 떠났으면 따라 나서는 것이 아내의 도리 아니요? 역시 여자란 본래 변덕스러운 법이라더니. 마을 어귀에서 장을 보던 채연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것이 내 잘못인가?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채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의 악덕지주 조만식이 찾아왔어요. 그는 원래부터 이도연의 집을 탐내던 사람이었지요. 듣자 하니 남편이 집에 없고 여자 하나 있다고? 남편도 없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빚을 이유로 몰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겠군. 조만식은 천천히 채연의 집 앞에 섰어요. 집에 계시오? 문을 열고 나온 채연은 순간 표정을 굳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조만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하하, 이도연 선비께서 떠나셨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집은 제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어디 보자. 예전부터 이 집에는 빚이 있었지요? 당장 이달 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네요. 채연은 순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이가 직접 빚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하하, 그러니까 문제지요. 남편이 돌아올 거라 믿고 계십니까? 그런 헛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조만식은 한 걸음 다가서며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이 집이 있는 땅이 참 좋지요. 마을 장터에서도 가까우니 내가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소. 어차피 혼자서 이 집을 지켜봤자 결국 나에게 넘어오게 될 터인데 헛수고하지 말고 얌전히 집을 내놓는 게 어떻겠소? 지금 내놓으면 내가 우리 집에 하녀로라도 일하게 해주겠소? 아하하! 어떤가? 내가 정말 심성이 곱지 않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니. 마음속에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하였어요. 제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썩 나가주시겠어요? 조만식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소.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더 기다려주지요. 하지만 내가 다시 왔을 때 남편이 돌아와 있지 않다면 그때는 이 집도 넘어갈 터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요. 그는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어요. 채연은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을, 내 남편이 돌아올 곳을 지켜야 한다. 설령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조만식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수군거리기만 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채연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남편을 내쫓으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할 수 있으려나? 장터를 지나던 채연은 마을 안악들이 모여 자신을 힐끔거리며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나, 집이라도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조만식 어르신이 그 집을 가져가면 한유로라도 써주신다고 하던데? 하지만 채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어요.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도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이들은 채연이 장터를 지날 때마다 몰려들어서 놀리듯 장난을 쳤어요. 아줌마! 이제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살면 우리랑 같이 놀아줄 거예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 집은 이제 조만식 어르신 것이 될 거라고.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채연은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진흙을 손에 쥐고 그녀의 뒷치마에 던졌어요. 길바닥에 살 거면 미리 더러워지는 게 좋겠죠? 주변 어른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채연은 방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버티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제는 마을 사람들조차 나를 외면하는데. 그녀는 가만히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이 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악물며 끝까지 눈물을 참았지요. 그녀는 유난히 춥고 외로운 밤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조만식이 다시 돌아온 날, 채연은 마당에서 조용히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라지도 않았지요. 오늘이 바로 기한이 다 된 날이지요. 조만식은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핑계를 댈 수도 없겠지. 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여린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다시 한번 하지. 나와 계약을 맺으면 너를 내 집에서 한여로라도 살게 해주겠어. 자, 어떻게 할 거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채연은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흔들렸어요.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빛바랜 도포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채연에게 반가운 사람이었어요. 이보시오, 조만식 어르신. 낯익은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채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눈이 커지고 온 몸이 떨렸지요. 여보!
조만식은 눈썹을 찡그리며 이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흥! 간신히 돌아왔군. 하지만 이제 소용없다. 내일이면 이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이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이도연은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묵직한 주머니였지요. 이 안에는 당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탐낼 이유가 사라졌겠지요. 조만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돈을?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학식으로 돈을 벌었소. 지나던 고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소. 이제 조만식 당신이 이 집을 넘볼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조만식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놈이! 네가 감히 나를 농락해! 그러나 그의 분노는 소용없었어요. 이도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군. 이 마을에서 조만식이 더 이상 설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조만식은 순간 기세가 꺾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났지요. 하! 이렇게 끝난 줄 알지 마라! 그렇게 조만식은 떠났답니다. 조만식이 떠난 후 이도연은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의 마음을 시험할 생각을 했던 것이 이토록 부끄러운 일이었을 줄이야. 나는 멀리서도 당신의 소식을 들었소. 조만식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소. 그래서 당신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소. 정말 미안하오. 그동안 홀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정말 늦게 오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기다림에 끝이 난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제는 다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기다리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귀하고 변함없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마을 사람들은 이도연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아내 채연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채연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우린 그저 남편을 내쫓은 못난 사람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연은 빙긋이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돌아왔으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 후 이도연과 채연은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도연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채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지요.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전해졌고 진정한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